20대 중반 패기 있게 시작했던 20평 남짓한 개인 카페는 결국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요즘 청년 사장님들 현실입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세대에게 내 사업은 로망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상사 얼굴 안 보고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해서 인스타그램에 멋진 인테리어 사진 올리는 그런 삶 말이죠. 옆 동네 철수도 카페 차려서 줄 세운다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하며 퇴직금과 영끌 대출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1년 사이에 청년 사장님 7만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오픈 파티에 샴페인 기포가 빠지기도 전에 여기저기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껏 열정이라는 이름의 도박을 했을 뿐 생존을 위한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뼈 아픕니다. 당장 대박 나는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떤 무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낭만이라는 이름의 덫, 인스타 감성의 몰락. 여러분이 예쁜 디저트 카페를 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기며 손님을 맞이하는 상상을 하셨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픈 첫 달만 지인들이 팔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파리만 날립니다. 한 달 임대료는 숨만 쉬어도 나가고 알바생 월급 주고 나면 사장님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의 5년 생존율은 바닥을 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는 우리 청년들이 왜 자영업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속수무책일까요? 내 취향이 대중의 지갑을 열어줄 거라는 착각, 그 낭만이 독이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사라진 7만 명의 청년 사장님 중 한 명이 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감성이 아닌 숫자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데이터가 증명하는 잔인한 현실은 7만 명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증발한 청년 사장 7만 명.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청 그래프의 한 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 자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권리금도 못 받은 채 임대문의 전단지만 펄럭입니다. 주식 폭락보다 무서운 게 자영업의 몰락입니다. 주식은 손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가게는 인테리어 비용이며 철거비까지 내 돈을 더 써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폐업 과정을 겪어본 분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주식이나 살 걸, 아니면 그냥 회사나 다닐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라는 삼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열정은 그저 땔감에 불과합니다. 거인들의 싸움터에서 개미 사장이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골목 상권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옆집 김 사장님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배달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전국 맛집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에 단순히 우리 집 음식이 맛있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몽둥이 하나 들고 기관총 든 부대와 싸우는 꼴입니다. 7만 명의 퇴출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는데 내 음식값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손님은 냉정합니다. 100원이라도 싸고 1분이라도 빨리 오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 비정한 생태계에서 청년 사장이 가져야 할 유일한 전략은 차별화가 아니라 대체 불가성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도 7만 명 뒤를 잇는 7만 첫 번째 숫자가 될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극찬한 복리는 저축할 때만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빚을 낼 때도 복리는 무섭게 작동합니다. 많은 청년 사장님이 창업 대출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돈 벌어서 금방 갚지 뭐.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순간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원금은커녕 이자 갚느라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 이게 바로 복리의 저주입니다. 7만 명의 청년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벌 때는 찔끔 벌고 나갈 때는 뭉텅이로 나가는 구조.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이 좀비 같은 빚에서 탈출하려면 사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7위의 법칙을 뒤집어 생존 시간의 계산법을 찾아봅시다.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7위의 법칙을 우리 사업에 적용해 봅시다. 반대로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월 고정비가 500만 원인데 수익이 제로라면 1억 원의 여유 자금은 20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이 이 계산조차 안 하고 뛰어듭니다. 일단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자살행위입니다. 사라진 7만 명 중 상당수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버티는 힘은 체력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내가 수익이 없어도 최소 1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 쿠션이 없다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사업은 이기는 판에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빚만 돌려막는 하루살이가 되고 맙니다. 젊은 사장이라고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20대 30대 사장들은 겨울방학, 비수기에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져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단 배달 라이더라도 하면서 빚부터 갚을 생각을 합니다. S&P 500 지수가 강한 이유는 실적이 나쁜 기업을 가차없이 퇴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사업을 붙잡고 있는 건 매몰 비용의 늪에 빠지는 길입니다. 7만 명의 폐업을 실패라고만 보지 마세요. 어쩌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현명한 퇴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내 열정이 혹시 썩은 사과는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매출 하락, 고객의 불만, 쌓여가는 재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위기 때마다 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자영업 대란이라고 난리인 지금 누군가는 폐업한 가게의 집기를 헐값에 사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창업을 준비합니다. 7만 명이 빠져나간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텅 빈 폐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경쟁자가 사라진 기회의 땅입니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팬덤을 만드는 사장님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교묘하게 결합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청년들, 이들은 위기를 먹고 자랍니다. 자본주의는 냉혹하지만 공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돈을 빼앗아 준비된 자에게 몰아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생 불판 앞에서 고기 굽는 게 목표는 아닐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즉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7만 명의 청년 사장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노동소득에만 매몰된 사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번 돈을 다시 시스템 주식, 부동산, 콘텐츠 등에 태워 복리의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게 문을 닫더라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4%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모은 자산의 수익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장이 아닌 시스템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심은 배움의 씨앗이 10년 뒤 당신을 평생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